여러분들 오늘 구독자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의 사비를 써서 10분을 추첨한 다음에 이 책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기 중간이나 뒤쪽에 제가 삽입해 놓을 테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초효율 공부법이라는 이 도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리뷰 영상을 이제 준비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IQ가 2자리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공부법, 저런 공부법 다 해보고, 그리고 몸으로 터득을 하면서 나만의 방법으로 고착화시키고 성적을 수직 상승시켰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이런 공부법들을 적용하고 있었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는 사실 유료 광고 제의가 들어오면은 조금 다 거절을 해왔었는데,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유료 광고를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목 그대로 초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한 핵심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이 책은요, 저자분이 일본 분이신데요, 다이고라는 저자분이신데, 대학에서 이제 뇌와 마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TV나 뭐 매체, 잡지 뭐 이런 데에 소개가 되면서 유명세를 타셨다고 해요. 지금도 뭐 여러 강연이나 뭐 컨설팅이나 연수에서 초빙 교수 등등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헤드라인 보시면 과학적인 공부법 34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확 줄여준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잘못된 방식에서 당장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자, 이 1부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보자마자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찔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헤드라인 보고 의아했던 게 좀 있었어요. 저거 괜찮지 않나? 이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방법 하나하나 자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행동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법은 존재를 한다. 그 공부법이 정말 있으니까 그 공부법을 좀 제발 좀 따라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말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일단은 공부는요, 능동적인 학습이 가장 중요해요. 능동적인 학습. 자, 혹시 정말 유명한 어떤 스타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의 내용을 들으면, 강의를 들으면은 1등급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강 신청하고 강의 듣고 했는데 뭔가 성적은 제자리고 약간 당황스럽고 실망했던 경험 혹시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랬다면은 본인은 능동적인 학습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자가요, 능동적인 학습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를 해요. 본인의 사례래요. 본인이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수학 개념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석 이런 거겠지? 막 그런 것들로 공부를 하는데 일부러 이 순서를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대요. 근데 그 방법이 좋다고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는 게 능동적인 극단적인 방법이야 라고 이제 능동적인 학습법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막 유형집 풀고 문제집 풀 때는 풀었는데 시험에 나와서 못 풀었어,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자, 사실은 우리가 극한이라는 단원을 공부해. 그러면은 이 단원에 얽매여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유형집을 공부해. 그럼 그 유형에 얽매여서 공부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쵸? 근데 능동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자꾸 수동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능동적인 학습이라는 거예요. 자, 능동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은 사고력과 응용력 길러지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적응력도 굉장히 강점을 보일 수 있겠죠. 제가 그 문제집 소개 영상이 있죠. 거기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유형집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빠져드는 함정이 바로 이 유형을 보면서 뭐뭐 하는 유형, 뭐 이런 걸 보면서 자꾸 그 유형에 얽매여서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를 풀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그게 딸랑 하나 나오지 이거 어떤 유형이야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뭐 이런 느낌으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초효율 공부법에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상기와 재언어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와 재언어화. 자, 상기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기를 잘할 수 있는 테크닉도 뭐 여러 가지 소개가 돼 있으니까 뭐 기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테크닉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재언어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해한 부분을 나의 언어로, 스스로 언어로 다시 재언어화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수학 공부 제발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개념을, 자기가 이해한 개념을 백지에다가 핵심만 쓰면서 남에게 가르치듯이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요. 그게 재언어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재언어화를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재언어화를 잘 하려면요. 결국에는 또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이 자체가 메타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이 메타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된 메타인지 리딩 4단계라는 것이 소개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또 왜 소름이 돋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 교과서로 처음에 개념 공부를 기반을 잡았었는데 그 과학 교과서로 개념 공부를 했던 그 방식하고 정확하게 똑같더라고요. 자, 뭐냐면요. 1단계 개요 훑기예요. 개요읽기라는 거는 뭐 1단원에 뭐가 있고 2단원에 뭘 배우고 3단원에 뭘 배우고 막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뭐 목차만 봐도 간단하게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뭐 수업도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몇 단원은 뭐가 있고 이런 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뭐 에너지가 들어가는 작업은 아닙니다. 자, 2단원은요. 빨리 읽기인데요. 속독으로 좀 읽으면서 정말 속독으로 막 쉬쉬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읽기는 읽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훑듯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의문이 가는 점, 약간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곳, 그런 거에다가 이제 필기나 표시를 해가면서 이제 읽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에는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한 땀 한 땀 제대로 뜯어가면서 내가 정확히 모르는 게 뭐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파악하는 것. 자, 그런 것이 이제 가미된 읽기입니다.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뜯어서 가는 거예요. 4단계 마지막에는 이제 정리하는 건데 시험 직전이 되겠죠. 정말 이제는 모든 단원의 내용들을 내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목표로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제가 과학 교과서로 말로만 듣던 과학 교과서로 개념 공부를 하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뭐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내가 적용하면서 공부를 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물론은 이제 그 교과서에 없는 심화 내용 같은 거는 뭐 추가적인 문제집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었죠. 그래서 늘 과학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아마 제가 이 메타인지 리딩법을 적용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자, 또 하나 소개할 사례는요. 진짜 제가 계속 강조해도 정말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남에게 가르치듯이 공부해라 라는 거죠. 정말 이게 남에게 가르치듯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는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는 것으로 이제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요. 실제로 2014년 워싱턴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한 1번 그룹한테는 자, 너네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해. 시험 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이렇게 시켰고 두 번째 2번 그룹한테는 니네가 남한테 가르쳐야 되거든.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2번 그룹이요. 28%나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28%나. 거의 3분의 1만큼 더 기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핵심적인, 더 중요한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월등하게 1번 그룹보다 많이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이 0.1%, 상위 0.1%의 비밀이라는
그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거였죠. 메타인지 높이려면은 남에게 가르치듯이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어딜 가나 공부법에서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게 존재하는구나. 자, 이게 정말 과학적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제 이 단계로 여러분들 이제 접어드셔야 됩니다.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외에도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죠. 문제를 풀다가 안 풀려. 그래서 해설을 봤는데, 완전 이해돼. 회사를 봤는데 완전 이해돼. 다음에 또 나왔는데 못 풀어.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해설을 봤을 때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유창성의 함정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유창성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지력이 진짜 약한 사람도 있어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의지력이 약해. 자, 그런 사람들한테 동조 압력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 뭐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잠자는 것, 뭐 수면과 학습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있고. 자, 또 이번 저의 최근 영상과 일맥상통하죠? 자기 전에 내일 투두리스트를 작성해라. 뭐 이렇게 계획을 짜는 효과적인 방법들.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이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곳곳에 책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는 못 해드리겠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하셔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고요. 이 문체 자체가 뭐 글씨가 꽤 커요. 그래서 글씨가 꽤 커가지고 읽는데 별로 부담되는 문체도 아니었고 술술 읽히는 그런 문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읽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너무 소를 돋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까지 저희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던 그런 단어나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있다는 자체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공부법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머리가 좋으면 끝임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쵸? 진짜 그걸 여러분들 이제는 공통의 법칙이 있구나. 그걸 좀 나를 좀 내면화 시켜가지고 나한테 적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뛰어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0분을 제가 뽑아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공부법이 주제고요. 내가 이런 공부법 쓰니까 좋은 것 같다. 혹은 이 공부법이 좋은지 조금 뭐 의문이다. 이거 뭐 좀 쓰고 싶은데 조금 더 검증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등등 나만의 공부법, 공부 방법이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짧게 코멘트해서 댓글로 달아주시고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10분을 추첨해가지고 메일로 개별 연락드리고 그리고 커뮤니티 공지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저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유익한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밤낮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에듀 수학 강사 김소희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 같이 잘 달려봅시다. 안녕!